자, 이어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45페이지입니다. 자, 45페이지.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통정의 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 진위와 표시 불일치관에서 상대방과 서로 합의 짜야 되죠? 맞습니다. 2번. 통정의 표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동그라칩니다. 채권자 취소권 동그라미. 아까 금전 채권자라면 금채취할 수 있다고 했죠? 채권자 취소권 대행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당사자가 통정하여 자, 증여 동그라미. 증여는 유효죠? 그럼 유효 쓸 시간 없으니까 써요. 100이라고 100. 증여 100 유효. 증여를 자 매매 써요. 0. 매매는 써요. 0. 무효 쓸 시간 없으니까 0. 매매로 가정한 경우 증여 매매 모두 무효 틀렸죠. 증여는 유효. 그래서 이 사건을 완전히 한 줄로 딱 줄인 겁니다. 답이 3번이죠. 4번.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는 통정의 표시 교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 동그라미 당연합니다. 실질적 판단합니다. 5번. 허위 표시 3자는 자 동그라미 쳐요. 선의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여러 개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이 3번입니다. 밑에 8번. 허위 표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이지만 이러한 무효는 자, 과실 동그라미. 과실로 인하여 허위 표시라는 사실을 동그라미 쳐요. 인식하지 못한 동그라미. 그게 선의. 그러면 선의가 중요합니까? 과실이 중요합니까? 선의가 중요하죠. 선이면 과실도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하지 못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서 맞습니다. 보호된다. 맞습니다. 2번 강제입행 동그라미. 강강의 신조 103자 아니에요. 강제입행 동그라미 친 순간 그 아랫줄에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다. 틀렸죠? 103조 모요 아니다. 강강의 신조. 답이 2번입니다. 자, 3번. 선의 제3자에 대해서 통정의 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여기 보세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그 누구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4번 잘 보세요. 자, 동그라미 쳐요. 가장 양수인 동그라미. 그러니까 가장 양수인이 이게 가장 매수인이죠. 매수인. 그럼 써요. 0. 가장 매수인 써요. 0 썼죠? 0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동그라미 칩니다. 제3자가 악이 동그라미. 그럼 제3자 A가 악이래요. 그럼 써요. 0. 악이고 그로부터 동그라미 칩니다. 전득한 B가 선의가 동그라미. 전득한 B가 선의. 그럼 아까 했죠? B가 나와도 선이면 0이 어떻게 된다? 0이 100으로 바뀌다 했습니다. 그럼 써요. 100. 제3자 B가 선이 써요. 100. 써요. 100. 선이라면 통정의 표시 무효로서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5번.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증여계약책이라면서 매매인 것처럼 꾸며서 매매인 것처럼 통정의 표시였다면 은유경인 증여유효 맞았죠? 정답이 강강의 신조 2번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넘기면 자, 9번으로 오세요. 자, 9번. 갑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채권자 A의 강제입행을 멘탈할 목적으로 자, 그럼 강제입행 동그라미 쳐요. 강제입행 뭐가 떠올라요? 강제입행 뭐가 떠올라요? 방금 했잖아요. 강강의 신조 103장이다. 방금 했죠? 강강의 신조 103장이다. 그러면 이행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103장이니까 부당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불법적인 거 아니죠? 그럼 이 문제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9번 문제 맞는 거죠? 그럼 자 동그라미 4번. 가분율에게 원인 무효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꼭 외우는 겁니다. 답이 그냥 4번입니다. 그러게 4번이에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자, 다시 9번. 갑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채권자 A의 강제입행 동원하셨죠?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으로 우리가 통정하여 을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 그럼 등기 무효죠, 무효.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자 모르는 병 동그라미 써요 100. 모르는 병 써요 100 유효 100. 병에게 아파트를 매도해서 병매기 등기 경로였다. 맞는 겁니다. 1번 갑은 허위 표시 모유를 선이 동그라쳐요. 과실 동그라미 그럼 보호됩니다. 과실 있는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2번 병이 스스로 선이 입증할 책임 없다. 3번 만약 병이 의뢰차 상속인 동그라미 아까 이렇게 외웠죠? 상속인은 제3자 보호 안 돼요. 상속인은 제3자 보호 안 된다. 다시 상속인이고 허위 표시임을 모른 경우도 보호 안 돼요. 갑은 허위 표시 모유를 선의병 상속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죠. 답이 4번이고 5번 갑을 사이 허위 표시에 앞선 동그라미 앞선 갑소유 아파트 가등기 권리자는 허위 표시에서 제3자로 볼 수 없다. 후에 나와야 3자고 앞에 사람 3자 아니라 그랬죠.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12번입니다. 갑을병 나왔죠.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 정답은 4번, 5번. 그럼 12번 자 문제 보세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우리가 통정의 매매계획에 따라 소유권 등기를 의뢰하게 해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자 모르는 병 동그라미 씁니다. 선이 있어요. 100. 병에게 병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해줬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니까 자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라면 자 병이 악이 동그라미 증명 동그라미 맞습니다. 무효 주장자가 그 무효 사유를 증명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5번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 선의 동그라미 쳐요. 무과실 틀렸죠. 병은 선의은 보호되고 무과실 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답이 5번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 1번 허위 표시는 무효로서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를 불이행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무효니까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번 갑을 간의 무효인 가정매매계약을 추인 동그라미 그럼 이건 무효행위 추인 가능하죠. 의사표시는 무효행위 추인 가능합니다. 그럼 소고피 없어요. 그래서 추인한 때부터 맞았죠. 소고피 없다. 3번 병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14번. 14번 누르세요. 자, 14번. 갑은 자신의 엑스토를 을에게 증여 동그라미 씁니다. 증여했어요. 100.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매매 동그라미 쳐요. 써요. 0. 매매로 가정하여 을명의로 잘 보세요. 소유권 이전 자 등기 동그라미 등기 그럼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증여가 유효니까 써요. 등기에 100 유효. 등기 100. 등기를 해줬다. 그 후 을 써요. 100. 을은 해소투지를 병 써요. 100이라 병 너는 무조건 100. 그럼 이제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자, 기억. 갑을 사이 매매 무효 맞았죠? 맞았네요? 그럼 1, 2, 3, 4, 5에서 기억이 있는 거 다 지워요. 그럼 딸랑 3번, 4번 남네요. 그러죠? 그럼 니은 갑을 사이 증여 무효 틀렸죠? 디귿 갑은 자 아기병 동그라미 아기병 동그라미 쳤죠? 그럼 써요. 100. 아기도 100 써요. 100. 아기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틀렸죠? 없다. 100이니까 없다. 정답이 4번입니다.
자, 리을 보세요. 병이 무조건 100이에요, 100. 병 무조건 100이에요. 병이 가까울 사이에 중요하게 책을 사실 알지 못한데 선이 과실이 있는 경우 악이어도 100이거든요. 선이인데 과실은 무조건 100이에요. 문제 100이라고 썼잖아요.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무조건 100 취득한다. 정답이 4번입니다. 자, 15번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럼 아까 이었습니다. 제3자에 누가 속하지 않는다? 제3대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 보입니까? 이거 보여요? 2번에 보이죠? 2번.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수익자 보이잖아요. 그냥 이게 무조건 답이니까. 그러니까 제발 외우세요. 제발. 제3자에 3대에 속하지 않는다. 2번이 답입니다. 그럼 자 1번부터 보는데 허위 표시 3자는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그 후에 나와야 제3자예요. 그럼 지금부터 허위 표시를 다 가로를 쳐봐요. 허위 표시. 자 1번 가로칩니다. 1번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 가로. 그러니까 전세권을 가짜로 했죠. 그럼 채권이 있겠죠. 거기서 가압류라 살펴. 가짜가 먼저 있고 가압류 그 후에 나와 제3자예요. 3번도 가로쳐요. 가로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가로. 가짜으로부터 저당권을 살펴. 저당권 뒤에 나왔죠. 후에 나와 제3자 맞아요. 4번도 가로쳐요.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가로. 그 뒤에 소유권 이전을 화살표. 가짜 매매하고 소유권 가등깼죠. 그러니까 제3자 맞아요. 5번도 가로쳐요. 가장에 의한 근저당권부 채권 가로. 그러니까 가짜로 근저당권을 정했죠. 그 뒤에 가압류 화살표. 가짜 저당권부 채권이 있으니까 그 후에 가압류했죠. 다 후에 나왔죠. 제3자 맞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넘어갑니다. 자, 17번 오세요. 17번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번 가로쳐요. 가장 채권 가로. 화살표 가압류로 화살표. 허위 표시 먼저 있고 후에 가압류 제3자 맞아요. 2번도 가로쳐요. 가장 전세권 가로. 전세권은 허위로 했네요. 거기다가 저당권을 화살표. 허위 표시 전세권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저당권 제3자 맞네요. 3번은 채권에 가로쳐요. 가장 양도 가로. 그러니까 채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채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로 써 있나요? 양도가 가짜죠. 양도가 가짜예요. 채권은 진짜입니다. 채권은 진짜예요. 그럼 양도에 있어서 현재 전 채무자 얘가 정답이죠. 아까 했잖아요. 채권이 먼저 있으니까 채권자, 채무자 있고 양도가 가짜죠. 그러면 그 채무자는 양도 가짜행위 전에 있던 사람이라 제3자 아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4번은 그냥 제일 끝에 파상 관제인 동그라미 무조건 선의의 제3자입니다. 5번 자 가장 채무 가로쳐요. 가장 채무 가로. 그러니까 채권 채무가 지금 가짜입니다. 채권 채무가 가짜요. 그 뒤에 보증으로 화살표. 그러니까 채무가 가짜 행위를 먼저 했고 그걸 보증했죠. 그럼 후에 나와서 제3자 맞아요. 정답이 3번입니다. 3번은 채무자는 가장 행위 전에 있었어요. 이 전에 후에 나온 자이죠. 제3자 아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18번 착오네요. 자, 이제 착오를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착오에 빠진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멍청한 사람입니까? 멍청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아니죠. 나쁜 사람 아니니까
위법성 없어요. 위법성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차고 나오면 불법행위 X입니다. 자, 그럼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갑이 차고에 빠져 매매하면 꼭 그런 거 아니겠지만 보통 차고에 빠진 갑에게 매매는 불리할 겁니다. 그럼 상대방 을에게는 매매가 유리하겠죠? 그럼 누가 취소를 원해요? 갑이 취소를 원하겠죠. 갑은 취소를 원하고 을은 취소를 막아야겠죠? 유리하니까 취소를 막아야겠죠. 자, 그럼 취소한다면은 법률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자고 부인하려는 자, 취소를 막은다 말은 효력을 계속 인정하려는 자,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럼 취소를 원하는 자가 내가 법률적인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라고 입증합니다. 그럼 취소를 막으려는 자는 너는 중과실이 있어서 취소 못해라고 중과실이 있다는 것을 그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입증 책임이 서로 나뉩니다. 그럼 자,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 하면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는 혼자 착각에 빠졌죠. 책임져야 되니까 원칙 취소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백구조 요건을 갖췄을 때 한해서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률행위 내용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중요 부분 착오해야 돼요. 세 번째,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니까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누가 착오자 입증하고 중과실이 있어 취소 못해라고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랬어요. 그럼 자, 선의하게 했는데 선의가 무과실, 과실이 있고 과실이 다시 그냥 과실은 경과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자를 생략해요. 그냥 과실은 다보다 경과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은 꼭 중자를 써줘야 돼요. 그럼 착오에 빠진 건 선이죠. 내가 착오에 빠진 걸 나 자신이 모르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중과실은 취소할 수 없죠. 그럼 이건 중과실 아니죠. 중과실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보세요. 이거 두 개를 통과했다면 이것도 통과하고 이것도 통과했다면 중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과실로 착오에 빠져서 취소했죠. 그럼 손해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 책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까 착오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아니라 불법행위 없다고 방금 전에 했습니다. 방금 전에. 다음 착오랑 의사표시를 착오한 건데 동기착오란 게 있습니다. 동기착오랑 의사표시는 착오가 없지만 그거 하게 된 동기가 착각이에요. 즉 토지를 사고 싶어서 잘 샀거든요. 왜 사냐면 지하철이 전철이 뚫릴 줄 알고 근데 안 뚫려요. 매매는 잘했지만 매매하게 된 동기가 착오죠. 그러면 이 동기착오도 의사표시 착오가 똑같습니다. 동기착오도 원칙 취소 못해요. 취소하려면 법률적인 내용이 되고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동기착오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기착오가 일반 착오와 다른 점이 있다면 동기는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상대방이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 내용이 될까가 중요한데 첫째, 내 동기를 표시하면 상대방이 알아먹었죠. 표시하면 됩니다. 표시하면 되는 거지 꼭 내 동기를 법률적인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까지 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표시만 하면 상대방이 알아먹었죠. 그럼 중요한 착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동기착오를 유발하거나 제공했다면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자, 착오 해당 여부에서 아직 시험이 안 나온 판례나 소개합니다. 장르은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의 이상이 빈당한 것에 불과한 것 보세요. 자, 처음 보지만 잘 보세요. 지금 대법원 판례가 뭐라냐면 대법원 판사가 장르은 미필적 사실 발생에 대한 기대의 이상이 빈당한 것에 불과한 것? 그럼 판사가 지금 이 사람을 좀 존경해요, 무시해요? 지금 이 불가한 것, 이 표현이 판사가 지금 이 사람을 무시해요, 지금 존경하고 있어요. 니까진 거라고 지금 무시하죠. 지금 무시하잖아요, 표현이. 그럼 보세요. 둘 중에 뭐 같아요? 이 헛생각이에요, 이거 헛생각입니다. 니까진 거라고 무시하잖아요. 이건 착오 아니에요. 그냥 헛생각입니다. 이건 이런 거 애초에 착오 아니라고 지금 불가하다고 무시한 거예요.
저게 무슨 사건이냐면 잘 보세요. 미필적이 뭐냐면 일단 아닐 미자 반드시 필자죠. 그러니까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즉 발생할지 어쩔지 몰라요. 그것을 미필적이랍니다. 꼭 발생한 게 아니라 이럴지 어쩔지 모른다를 미필적이랍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해운대, 부산 해운대 막 지금 휴가 떠나고 싶죠? 참으세요. 해운대에 토지가 엄청난 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도 못 짓고 호텔 등 상업시설도 못 지어요. 그럼 이 토지 가치가 비쌀까요? 쌀까요? 좀 싸겠죠? 쌀 겁니다. 이걸 우리 싸게 샀어요. 왜 샀냐면 자기 생각에 나중에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이 토지에 공동주택이나 호텔 인허가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우리 산 겁니다. 인허가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샀어요. 그럼 나중에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겠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현재 못 짓는데 인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합니다. 그러죠? 그게 미필적 사실이에요. 이런 게 발생할 줄지 몰라요. 그러면 을은 발생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기대가 빗나갔죠? 빗나갔잖아요. 이런 것은 애초에 착오도 아니에요. 아니 이런 헛생각, 세상에 헛생각을 법에서 보호합니까? 이건 애초에 착오도 아니니까 착오치사하지만 이 말입니다. 법에서 헛생각을 보호하지 않아요. 근거 있는 착오를 보호하는 겁니다. 판례 하나 기각합니다. 자, 그 다음 중요 부분 착오야 치사사인데 중요 부분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경제적 불이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자 요즘은 담보대출 잘 되지만 예전에는 금융기관이 담보 맡길 부동산이 있더라도 반드시 보증인을 요구했거든요. 예전에 보증인을 요구했어요. 연대보증 같은 거. 그래서 평이 갑을 위해서 신용보증을 썼습니다. 금융기관 요구하니까. 그럼 평은 갑이 돈이 많으니까 보증 썼겠죠. 그래서 평은 이 갑소의 부동산에 가압류 같은 거 없어요. 충분히 담보가 되니까 보증 썼거든요. 그래서 병은 가압류가 없는지 알고 보증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압류가 있네요. 어머 착오에 빠졌네. 착오로 이걸 취소한다 했어요. 근데 병 말대로 가압류가 있기는 했는데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랍니다. 그러면 없는 거하고 똑같네요. 경제적 불이익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면 이 단어를 쉽게 내고 어렵게 내면 이 사례를 내는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 채무자 동일성을 물상보증이 착각했다. 이건 중요하다 그랬어요. 즉 동생이 대출을 받는데 형이 내 부동산으로 동생을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물상보증이죠. 큰일 나는 사람이죠. 어디 동생을 위해 보증을 써요? 완전 이혼당이에요. 이혼당할 각오로 동생을 위해서 저당 설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동생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혼당할 각오로 보증했죠. 물상보증이니 채무자가 누군가 헷갈렸죠. 그럼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이혼당할 뻔해서요. 이건 중요한 착오다. 두 번째, 물건을 착각하면 중요합니다. 물건을 착각하면 중요해요. 그럼 취소하려면 중과실도 없애야 되죠. 중과실도 없애야 되는데 왜 착각했는가? 중개업자 공인중개사가 상가점포를 잘못 소개한 바람에 착오에 빠졌다. 그럼 전문가 말을 신뢰했죠. 그럼 이건 중과실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 직거래합니다. 토지를 사는데 혼자 직거래해요. 그럼 혼자 알아서 임야도라든가 토지 대행 확인해야 되거든요. 안 했네? 그럼 에라 넌 잘했다. 너는 중요하지만 중과실 있다 했어요. 그럼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상가를 헛갈리든 토지를 헛갈리든 중요합니다. 근데 왜 헛갈렸는가? 전문가 말을 신뢰하면 중과실이 없어요. 근데 전문가를 통하지 않았죠. 그럼 중과실이 있는 겁니다.
다음 토지 현황 경계차고 중요합니다. 즉 이게 하천이고 옆에 농지인데 농지 약 1,400평인 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비 온 날 가보니까 여기가 하천에 600평이 하천에 잠겨버려 이게. 경제 불이익 막심하죠. 이건 중요하다. 다음 시가는 안 중요해요. 시가가 정해지나요? 아파트가 뭐 10억 정해서요. 9억 5천이 될 수 있고 10억 4천이 될 수 있죠. 시가는 중요 부분 아니에요. 차고 치도 못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사기도 아니에요. 시가는 정해진 거 없습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러니까 숫자 똑같아요. 뭐 수량, 면적, 지적 같은 말이죠. 토지를 샀는데 10평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토지를 샀는데 10평이 부족해요. 그럼 10평 가격을 깎으면 되죠. 대금 감액하면 되죠. 안 중요해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고치도 못하고 차고치도 못해요. 대금을 깎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차고만 나오면 혼자 착각에 빠진 건데 같이 나오면 당했단 말이죠. 당해서 차고에 빠진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신호보증 서류에 서명한 의사였는데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겁니다. 우리 지금 비통착사강 공부하는데 비통착은 의사표시가 불일치, 사기강박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의사와 표시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뭐 일치한다고요? 한글이 다른데?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불일치로 가야겠죠. 그래서 차고 취소를 따져야 돼요. 일치로 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사기가 아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면 애호야 시간이 빠릅니다. 애호요. 신현차 이렇게 신현차 다시 애호요. 신현차.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표시상 차고예요. 이게 대표적인 뭐다? 표시상 차고입니다. 외우세요. 신현차. 그리고 시험 지문에 표시상 차고 나면 빨리 신현착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시험장에 이거 그려볼 시간 없어요. 이거 신현착이 대표적인 표시상 차고다. 자, 그 다음 해지 취소할 수 있는 건 있다. 이것도 무조건 외워요. 해치 기침할 때 해치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부동산을 우리가 매매했는데 우리 매매할 때 차고에 빠져 매매했어요.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금 주기면서 위약금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전할제 못 줘서 채무불이행이 되니까 갑이 상당 기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 우리 잘못해서 갑이 해지했으니까 갑이 계약금을 안 돌려줘요. 계약금은 몰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금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해지 후 차고 이후로 매매를 취소한다 그랬어요. 근데 대법원은 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가 특별히 없어요. 논리가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해지 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중도금 줄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돌려받을 실익은 있어요. 그래서 해지 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해지 후 취소해서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없다 하면 드립니다. 그래서 해치 외워요. 그 다음 담보 책임은 계약법이 나와요. 계약법. 취소는 민법 총칙이라 요건과 효과가 완전히 다르가 서로 별개입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안 하든 별도로 차고 취소 존재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1페이지 오세요. 51페이지. 18번 보겠습니다. 차고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럼 매수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죠. 그 다음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밑줄 쳐요.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게 동기차고죠. 매수는 아무 하자 없죠. 왜 매수했죠? 뭔가 하려고. 근데 그걸 못하게 된 게 이게 동기차고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토지 정보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를 알고 매수했으나 측량 결과 절반 약 600평 면적이
하천이다. 그럼 중요부분 착오를 했었죠. 3번 신혼보증 나왔네요. 신혼보증 동그라미 신혼보증 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문서를 읽지 않고 다시 연대보증 동그라미 그러면 신현착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가 아니죠. 사기로 취소할 수 없고 동그라미 쳐요. 표시상 착오 동그라미 신현착 맞았죠. 이게 대표적인 표시상 착오입니다. 4번 동기착오 나왔어요. 그럼 그 아랫줄에 상대방과 자 합의 동그라미 합의가 이루어진다 틀렸죠. 합의 필요 없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자 면적 동그라미 면적이 다소 부족 동그라미 부족하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 착오 아니라 했죠. 가격을 깎으면 되는 거죠. 답이 4번입니다. 넘깁니다. 자, 19번. 19번 보세요. 착오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제3자 기망으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자, 표시상 착오 동그라미. 그럼 써요. 신현착. 표시상 착오를 뭐란다? 신현착. 표시상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 틀렸죠? 착오. 신현착. 착오입니다. 착오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외웠죠, 우리가? 신현착 1번이 정답인지 알죠? 그럼 밑에 2, 3, 4, 5를 안 읽거든요. 그런데 안 외우고 2만 했다, 2만. 그럼 1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안 외웠으니까 2, 3, 4, 5를 또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부족으로 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외웠으면 1번이 확실히 정답이니까 2, 3, 4, 5를 안 읽어요. 그럼 시간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 우리가 시간 내에 빨리 풀려고 외우는 겁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 동그라미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 아닙니다. 3번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동그라미 알고 상대방의 일을 이용 동그라미 쳐요.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여기처럼 상대방이 알고 역용했죠. 이때 예외적 취소할 수 있다. 4번 임의규정 당사자 합의 동그라미 쳐요.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권을 배지 약정 가능하죠. 임의규정입니다. 5번 동기착오 나왔죠. 그럼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합의 동그라미 합의까지 필요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21번 오세요. 21번 착오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아까 했어요. 매수한 토지가 그럼 매수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서 매수인이자 가로쳐요. 가로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로 이게 동기착오로 아까 했습니다. 2번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고 믿고 동그라미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뒤에 써요. 그 뒤에 있기는 했는데라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뒤에 쓰세요. 이렇게 원래 판례는 이런 말 없는데 이 말을 넣어서 읽으면 더 매끄러워요. 더 매끄럽다. 넣나요? 그럼 자 다시 2번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었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근데 실제로는 여기 있긴 해요. 있긴 했는데 다음 그 가압류가 이제 원인 무효 동그라미 그럼 결국 없는 거와 똑같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3번 상대방 동그라미 쳐요. 의 유발 동그라미 유발된 동기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가로칩니다. 가로쳐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가로 그럼 씁니다. 중과실이 있다. 전문가를 안 통해서 중과실이 있다. 통하지 않고 토지를 매수한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어도, 즉 착오는 중요해요. 중요해도 중과실이 있죠. 취소할 수 없다. 5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 동그라미. 그럼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취소 동그라미. 그럼 해치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죠. 정답이 5번입니다. 해치할 수 있다. 자, 뒤로 쭉 넘기세요. 자, 27번으로 오세요. 문제가 다 겹칩니다. 중간에 볼 필요 없어요. 다 겹칩니다, 문제가. 27번으로 오세요. 을은 X 부동산을 갑은 매수했는데, 갑이 매수했죠? 계약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옳은 겁니다. 1번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 요건을 갖춘 경우 두 개 별개라 따로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은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틀렸죠. 물을 수 있고 착오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번 틀렸네요. 그러니까 1번이 지금 이 문제가 2020년 작년 주택관리사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 1번이 작년 우리 시험에 그대로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타시형 기출 문제는 제가 나중에 제 유튜브 밴드 있죠. 자, 풀어드립니다. 제 유튜브 밴드 참고하세요. 자, 타시형 문제 다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올해 나온 타시형 문제가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9월쯤에 다 풀어드려요, 제가. 자, 2번. 갑우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 갑은 자신에게 중과실이 없음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 아까 중과실 있다는 걸 상대방이 증명하라 했죠? 중과실 있다는 걸 반대편이 증명한다 그랬죠? 그럼 다시 자 2번. 갑우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 들렸죠? 그럼 자, 다시 볼게요. 갑우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여기 않기 위해서. 그다음 갑이 아니라 상대방 을은 자신이 아니라 갑에게 중단과실이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틀렸습니다. 3번. 을이 갑의 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자, 해제 동그라미. 그럼 밑에 취소 보여요? 취소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있다. 해치할 수 있다. 4번.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동그라미 물을 수 없다. 착오는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럼 5번이 정답입니다. 갑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합의를 하지 않았을 걸 다 증명해야 됩니다. 갑이 다 증명해야 돼요. 중과실만 상대방이 증명하는 겁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28번. 착오 설명 옳은 겁니까? 아까 기억 왼쪽에 주택관리사에 나온 거죠. 자, 기억.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 성립하더라도 성립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 배제된다 해서 맞습니다. 맞다. 서로 별개다. 배제되지 않죠? 맞다. 니은은 둘째 줄에 불법행위 동남쳐요. 그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책임 진다 틀렸죠. 딕은 상대방의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 동그라미. 알고 이용하면 중과시도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다 겹칩니다. 리을.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동그라미. 그럼 그 밑에 취소 보여요?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해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27번하고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작년 주택관리사가 작년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착오까지 마치고 사기감각편을 하겠습니다. 사기감각부터 이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